자, 지수함수를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좀 시작해 봅시다. 지수함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요.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y는 이라고 써져 있는 이러한 식에서 a에 대한 x제곱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x가 모든 실수가 들어갈 수 있으시면 돼요. 여기 있는 x가 모든 실수까지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미치 조건이 밑은 뭐보다는 어떻게 된다? 0보다는 크다였죠. 맞죠? 이게 너희 그 밑이 점점점점 어떻게 됨에 따라서 아니죠. 지수가 점점점점 확장됨에 따라서 밑은 점점점점 약간 줄어든다는 느낌으로써 맞니? 내가 그거 약간 표로서로 정리를 해드렸잖아. 괜찮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밑이 0보다는 커야 된다. 이거 좀 체크를 해주셔야겠고. 자, 그러시면서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값이 1이라면 이건 1에 대한 거듭제곱이니까 이건 항상 그냥 1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무슨 함수? 상수함수라고 부르겠죠. 맞죠? 지수함수라고 안 부르겠죠. 그러니까 a는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러한 애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시작해 봅시다. 자, y는 2에 대한 x제곱 이것을 가지고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 건데, 자, 이것에 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x 대신에 0을 대입하시면 이 값은 얼마야? x 대신에 0 대입하면 1 나오죠. 맞죠? 그리고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2 나오고요.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 미안해요. 2 대입하면 4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 8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가겠죠. 여기는 2, 여기는 4. 그래서 그것을 여기 있는 점들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고, 마찬가지로 이쪽 볼 건데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얼마 나오고? 2분의 1 나오고, x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4분의 1 나오고, x 대신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8분의 1 나오는데, 자, 이 값들은 다 여기 있는 얘 전체가 0보다는 크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절대 음수가 나올 수도 0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1 찍어주시고 4분의 1 찍어주시고 8분의 1 찍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가서 얘네들을 쭉 이어주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겠고, 괜춘? 자, 그리고 나서 y는 이번엔 2분의 1에 대한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우리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 2분의 1에 대한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2에 대한 몇 제곱? 마일제곱. 그래서 2에 대한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이 되는 거죠. 그럼 y축 대칭을 그려보시면,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해서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게 얘의 그래프다 라는 얘기죠. 가능?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a에 대한 x제곱의 형태일 때 여기 있는 a 값이 0보다 큰 그리고 1이 아닌 그 수라면 당연히 0제곱 했을 땐 항상 얼마야? 1인 거야. 그래서 얘는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나? 0,1을 지나요야. 여기까지 괜춘? 그리고 나서 방금 여기서 했듯이 이 노란색의 그래프는 밑이 1보다 어떨 때? 클 때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 자, 이런 그래프 x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y 값은 작아진다. 얘가 무슨 함수라고 부르죠? 뭐 감소함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가능? 자, 여기 있는 얘는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 값은 뭐한다? 똑같이 증가한다. 이거 무슨 함수? 증가함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정의역, 치역, 그리고 점근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점근선은 우리 분수함수에서 했었잖아. 뭐야? 점차적으로 근접하는 선인데 걔가 닿는다, 안 닿는다? 안 닿는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선은 방정식으로 보면 무엇이다? y는 0으로 쓸 수 있겠죠. 이것이 점근선의 방정식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그 정의역과 치역은 정의되는 x값들 뭘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며. 그러니까 그냥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요.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0보다 어떻다? 크다. 괜춘? 네, 단순합니다. 이게 뭐 2차 함수보다도 오히려 더 단순해요. 왜? 그냥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부분도 없고 그냥 내려가면 그냥 쭉 내려가고 올라가면 쭉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야. 괜춘? 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53페이지를 가시기 전에 여기서 우선은 그리고 지수함수를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나오겠지만 여기서 앞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중에서 얘하고 조금 연관돼서 나올 만한 것들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현술 기하평균.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현술 기하평균의 전제 조건은 그 두 수가 다 무슨 수? 양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0보다는 크다, 0보다는 크다. 이거일 때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은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 2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현술 기하평균입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서 이게 왜 튀어나오냐면 이 현술 기하평균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2에 대한 거듭 제곱은 항상 양수다라는 것을 하잖아. 그러면 x의 값이 아무 말이 없더라도 이것 자체가 무슨 수야? 양수야. 얘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양수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근의 분리라고 혹시 기억나나? 이거 용어는 사실 모를 수도 있어요. 근의 분리라는 용어를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이것이 이제 좀 약간 플레임으로 얘기해주면은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이게 왜 근의 분리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두 근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근을 기준으로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뭐 숫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0을 기준으로 한쪽에 근 하나 있고 한쪽에 근 하나 있다. 그러면 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즉 양근 하나, 음근 하나 가질 때 과연 어떠한 수식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것들. 기억나? 그래서 이런 그림 보여주면은 너희 기억날걸? 잘 봐. 여기에 숫자가 들어있는 경우. 요런 거라든가 아니면 여기 한쪽에 이렇게 숫자가 들어있는 경우. 요러할 때의 그 조건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이거에 대해서 선수 학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갈게요. 이 부분은 아마 거의 다 까먹었을 거야. 이거는 그나마 괜찮을 텐데 문제 풀면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113번을 풀기 전에 거기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있죠? 거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뭐 크게 다른 거 없습니다. 너희 알고 있는 그대로야. 뭐야? 자, 보세요. y는 한 다음에 a의 x제곱이 있어. 얘를 가지고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라고 한다면 x 대신에 뭘 대입하고? x-m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n을 대입해서 식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뭐 평행이동이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대칭이동이라고 한다면 하나, 둘, 세 개 정도만 외우시면 되겠는데 알아두셔야겠죠. 만약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원점 대칭이동이라고 한다면 x축 대칭이동 뭐의 보반대? 뭐의 보반대?
y에 보관돼. 그래서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니까 y는 2라고 쓰는 순간 얼마야? 마이너스 a의 x제곱. 괜찮죠? y축 대칭 이동 x에 보관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딱 대입하는 순간 남는 식은 a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의 x제곱. 가능? 또 하나 원점 대칭 이동. 그럼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둘 다 부호반대. x에 보반대, y에 보반대. 요런 식으로 됩니다. 가능? 자, 이거는 그냥 여기는 것들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113번 갑니다. 자, 1번 갑니다. y는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요. y는 3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 증가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끝나는 거죠. 자, 2번 갑니다. 자, 이번은 y는 2라고 쓴 다음에 마이너스 3의 x제곱의 그래프인데 얘는 어떤 것을 뭐 한 거야? 라고 하면 기본적인 3에 대한 x제곱을 기준으로 얘 뭐 한 거죠? 무슨 축? 대칭? 그렇죠. x축 대칭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린다면 이것을 기준으로 x축 대칭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괜찮으시죠? 자, 다음 갑니다. 3번. y는 3의 x 플러스 1제곱인데요. 여기는 이 그래프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3의 x제곱을 기준으로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일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그냥 끝난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3의 x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이것을 가지고 x축의 방향 마일만큼 가시니까 정점은 여기를 지나겠고요. 그러면서 이 평행이동의 의미가 뭐죠? 여기 있는 것들 모든 점을 다 마일만큼 움직인다는 얘기야. 맞죠? 여기는 이 길이도 마일이고 이 길이도 마일이고 이 길이도 마일이고 이 길이도 마일이고 항상 마일이라는 얘기죠. 그게 평행이동이죠. 다음 갑니다. 자, 4번. y는 3에 대한 x제곱의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이 그래프는 3에 대한 x제곱을 기준으로 어디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y축의 방향으로 마이만큼 평행이동. 그래서 똑같이 그린 다음에 이것을 y축의 이만큼이니까 내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마 1을 지납니다. 그려주시면 됩니다. 점근선 얼마죠? y는 마이너스 2. 괜춘? 자, 요 정도 체크하시고 다음. 자, 115번 볼게요. 자, 115번은 y는 3에 대한 x-2제곱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치역 점근선의 관계식 구하여라. 뭐 그래프 그리는 거야. 원래의 그래프가 3에 대한 x제곱의 그래프라면 이것을 기준으로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으로 1만큼 움직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시겠네요. 여기서의 점근선 얼마? y는 1. 괜찮으시죠? 뭐 특별한 거 없고. 치역에 대한 점근선, 치역과 점근선이라고 써. 점근선이 y는 1 체크하시고, 그리고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y가 1보다 크다를 체크해 주시면 이게 치역. (117번) 갑니다. 자, y는 5에 대한 x제곱의 그래프를 가지고 x축의 방향으로 마일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다음 이것을 가지고 뭐 했더니 x축 대칭 이동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x 대신에 뭘 대입하고 x 더하기 1을 대입하시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2를 대입하셔서 즉 5에 대한 x 더하기 1 y 마이너스 2가 넘어가시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x축 대칭한다. 뭐의 보반대? y의 보반대 해주시면 마 y는 이런 식으로 가시겠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너희가 하고 싶은 게 뭐야? a 곱하기 5에 대한 x제곱 더하기 b잖아. 즉 얘는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것에 5에 대한 x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되시는 거죠. 왜냐면 마이너스는 그냥 냅두시고 얘는 5에 대한 x제곱 5에 대한 1제곱 나눠주시니까 5에 대한 x제곱 5에 대한 1제곱 이렇게 되시는 거죠. 자, a가 비교하시면 마이너스 5, b는 마이너스 2 두 개 더하니까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7 정답입니다. 자, 얘들아 이번에 요런 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실판 보세요. y는 k라고 했고요. k를 양수라고 잡겠습니다. 자, 지금이 이제 평행이동이 다 끝나고 대칭이동도 다 끝나고 막 이래가지고 요런 거 하나 준비해봤는데, 자, k 곱하기 2에 대한 x제곱 이것은 y는 2에 대한 x제곱을 가지고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만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true or false. 대칭이동 만이라고 했고요. 만들 수 있냐? 라고 했는데 k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네. 생각해 보셨나요? 예원이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잘 모르겠어요. 자, 평행이동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요? 평행이동은? 만약 평행이동이 된다는 얘기는 얘를 가지고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했을 때 y는 2에 대한 x-p 더하기 q꼴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 꼴이 가능하니란 얘기예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 되죠. 자,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얘를 가지고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은 k라고 하는 저 부분 있잖아. 이거는 k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수를 그대로 어디로 올려줄 거야? 밑을 2자리로 만들어주는 지수 형태로 바꿔줄 거야. 그러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배웠잖아요. 뭘 배웠어? 뭐 b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것에 로그 a에 얼마? b랑 같다고요.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얘는 k는 2에 대한 얼마? 로그 2에 k에다가 곱하기 2에 대한 x제곱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것은 2의 x 더하기 로그 2에 대한 k가 됨으로써 자 만들 수 있다? 네, 맞고요. 그리고 평행이동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야. 맞죠? 얼마만큼 평행이동해? 이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마이너스 로그 2의 k만큼 갑니다. 이번에 여기 있는 이거가 거의 힌트인데요. 힌트예요. 다 똑같은데 만약에 k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괜춘? 그렇다면 y는 이라고 쓴 다음에 2에 대한 x제곱을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하여 y는 k 곱하기 2에 대한 x제곱을 만들 수 있다. 우선은 이거는 true입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요. 뭘까요? 생각해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순서도 중요하지 않겠니 그러면? 평행이동 먼저 해볼까? 자, 그럼 평행이동을 먼저 해볼게요. 어디로 평행이동해? 어디만큼? 어디 축의 방향으로?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그럼 X축의 방향, 그 다음 Y축의 방향 평행이동 하니 안 하니? Y축은 안 했는데. 네, 그럼 해볼까요? 이것의 식은 Y는 얼마가 되죠? 이에 대한 X-1제곱이 됩니다. 맞니? 그럼 이 식을 가지고 또 뭐 있지 뭐 만들 수 있겠니? 이 형태 될 수 있겠어? 란 얘기예요. 힌트가 이거라니까? 이거예요. 방금 풀었던 거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하면 가능해요. 우선은 이거 아닙니다.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해봅시다. 같이 해볼게요. 알겠죠? 같이 해볼게, 성룡아. 알았죠? 오케이, 좋아요. 자, 얘를 가지고 우선은 그냥 바로 밑을 2자리로 그리고 거듭제곱으로 올릴 수 없는 이유가 뭐니? 얘 올릴 수 없니? 네, 올릴 수가 없어요. 얘는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2라고 하는 것에 로그 2의 k라고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왜 쓸 수 없죠? k가 무슨 수라고 잡았어? 음수라고 잡았는데, 그치? 진수 부분에 음수는 못 들어가잖아. 그럼 너희가 만들어줘야 하는 건 뭐야? 양수를 만들어주셔야 진수 부분에 써줄 수 있는 거야. 그럼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y는 마이너스 냅두시고 마이너스 k에 2에 대한 x제곱으로 붙여주시고 그럼 이게 뭐야? 양수 음수? 양수가 되는 거죠. 즉 얘는 마이너스 냅두시고 2에 대한 로그 2에 대한 막 k 그 다음 2에 대한 x제곱이 됩니다.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이 형태는 마이너스 냅두시고 2에 대한 x 플러스 로그 2에 막 k가 돼버리니까 결국 이것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 거야? 라고 물어볼 거야. 얘를 뭐부터 할까? 뭐 편한 대로 해봅시다. 뭐 할까요? 대칭이동 먼저 해볼까요? 대칭이동 누구 대칭이동 할까요?
Y축이 아니죠. X축 대칭 이동 먼저 해야겠죠. 그렇죠. X축. 자, X축 대칭 이동을 먼저 합니다. 그럼 X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식이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이 형태를 가지고 이 형태가 만들어지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얼마만큼?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을 합니다. 어디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괜춘? 가능하시죠?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왜 얘기해 주냐면 나중에 문제에서 나옵니다. 뭐라고요? 다음 중 평행이동으로 겹칠 수 없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Y는 2에 대한 X제곱을 가지고 평행이동을 할 때요. 그런데 Y는 문제에서 2에 대한 X제곱 이런 게 있어. 평행이동만으로 겹쳐질 수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요 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알겠지? 응, 그러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음 중 갑시다. 자, 119번 갑니다. Y는 A의 X제곱이 있는데요. 자, 이것을 가지고 지금 뭐 하자? 모른 것을 골라라. 이것부터 할 건데, 정의역이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맞아? 아하. 그래서 모든 실수가 정의역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니은, 기억 틀렸고요. 니은 갑니다. 그래프의 점근선은 Y는 0이다. 네, 맞습니다. 자, 디귿 가겠습니다. 디귿 뭐라고 돼 있어? A가 3분의 1일 때 라고 나와 있는데, A가 3분의 1이라면 이건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므로 얘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 그래서 디귿은 맞다. 자, 다음 갑니다. 자,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대소비교라고 했는데요. 너희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밑이 1보다 크다면 이것은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 밑이 0과 1 사이라면 감소함수다. 이것만 알아두시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럼 121번 갈 건데요. 보세요. 2분의 1의 마이제곱이야. 그리고 8에 대한 2분의 1제곱이야. 그리고 6제곱근 16이야. 자,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겠는데 밑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겠니? 라는 얘기죠. 만들 수 있을까요? 가능하시죠? 자, 얘 2에 대한 몇 제곱? 마일 제곱에다가 마이 제곱이라서 여기 전체가 2에 대한 제곱. 여기가 2에 대한 세제곱이잖아. 그럼 2에 대한 2분의 3제곱. 여기가 2에 대한 몇 분의 몇 제곱? 네, 3분의 2제곱. 끝났습니다. 자, 지수가 크면 클수록 이 숫자는 점점점 어떻다? 커진다. 맞죠? 맞아요. 지수가 제일 큰 것은 2분의 3, 2, 그 다음 3분의 2. 누가 제일 커? 이가 제일 크고요. 2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2분의 3, 그 다음 3분의 2죠.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괜춘? 자, 그럼 58페이지 펴주세요. 123번 갑니다.
자, y는 3에 대한 x-1제곱 더하기 1인데요. 자, 이게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증가함수. 그러면 0을 대입했을 때가 소가 나오는 거라서 3의 마일 더하기 1 되겠고, 2 대입했을 때가 대가 나오는 거라서 3의 1제곱 더하기 1, 이게 최대값이 답니다. 그러니까 4, 얘는 3분의 4. 괜찮으시죠? 자, 2번 갑니다. 자, 마일보다는 커 나왔고 x가 3보다는 작고 나갔다. 그럼 y는 2에 대한 x제곱에 3에 대한 마x제곱. 이게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이게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 자, 이 증가감소를 따질 때는요, a에 대한 x제곱이라고 표현이 가능할 때 이때 a가 양수인지 아니죠, 0보다 큰지 아니면 0과 1 사이에 있는지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이 뒤에 있는 것이 3분의 1에 대한 거듭제곱 x제곱인 거잖아. 한꺼번에 쓰니까 몇 분의 몇? 3분의 2의 x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우리가 확인할 건 이때의 최소와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는 얘기인데요. 최소는 3 대입해야 최소가 되는 거고요. 최대는 반대로 마 1 대입해야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27분의 8, 그럼 2분의 3. 정답. 자, 다음 함수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요. 이네요. 자,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이 식은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얘는 2에 대한 x제곱에 대한 2차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x에 대해서 우리가 합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랑 누구? 2에 대한 x제곱과 그리고 2차 함수. 괜춘? 그럼 여기 있는 이 2에 대한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시는 순간, 자, 알아두세요. 자, 치환할 때는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거 조심했었습니다. 치환했을 때 나오는 그 변수의 범위, 그쵸? t값의 범위는요, 자, 1은 x제곱이니까 x 대신에 0 대입했을 때가 최소, 3 대입했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라서 여기가 1, 여기가 8. 그래서 t값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범위에서의 이 식은 y는 t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몇 t? 4t 더하기 2가 되시는 거죠. 괜찮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식의 그래프는 2차 함수이면서 t는 언제가 대칭축이야? t는 2일 때가 대칭축이죠? 맞니? 그랬을 때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1에서부터 8까지만 확인해 줬을 때의 최소 최대를 구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 8. 자, 내가 하고 싶은 그 최소값은 어디서 가죠? t는 2일 때 같습니다. 즉 t는 2를 딱 대입하시는 순간 그때 최소가 나오는데요. 2를 대입하시면 4 마이너스 4, 2, 8 더하기 2가 되시는 거고요. 그럼 마이가 되시는 거고,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를 대입했을 때? 8 대입했을 때 8, 8, 64 마이너스 8, 4, 32 더하기 2가 됩니다. 계산하면 34 정답입니다.
몇 차야? 몇 차야? 몇 시에 맞았어? 12시에 갔는데 1시간 기다리고 1시간 1시 맞았어. 사람 많지? 110만 원 사람이다. 일반 진료? 치료거든. 자 얘들아 127번 갑니다. 자 얘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얘기인데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합성함수로서 해석을 할 거고 중간에 거쳐가는 것을 t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만큼이 t가 되시는 거고 항상 이렇게 치환할 때 뭘 조심해라? 그 변화되는 범위 조심해라. 여기서는 x값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t값을 잡는 데도 무리가 없었을 텐데요. 여기 x값이 안 나와 있더라도 t값을 잡아 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맞죠? 그럼 여기는 이 x값이 안 나와 있을 때 이 함수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로서 이렇게 그려지시는 거고요. 대칭축 x는 언제? 1일 때 x는 1 대입했을 때가 가장 낮은 값 얼마죠? 2가 됩니다. 그래서 t값의 범위는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 2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됩니다. x값이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변형 조심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식은 y는 이라고 쓰는 순간 5에 대한 몇 제곱? t제곱 이렇게 됐을 때의 t가 2 이상일 때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최대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 써주시면 되겠고요. 최소는요. 그렇죠. 2를 대입한 25 정답입니다. 자, 129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나머지 수업 먼저 들으세요. 이따가 저녁 타임에 이어서 나가고 아까 프린트물 줬던 거는 저녁 타임에 그거 풀 거니까 그거 최대한으로 한번 풀어 나와보시고 알았죠? 어려운 문제들인데 그럼에도 기출 문제들이라는 거 좀 명심하시고 한번 눈으로 좀 풀어봅시다. 자 갑시다. 여기는 얘의 내가 궁금한 것은 얘의 최소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맞죠? 얘의 최소가 궁금해 라고 한다면 여기 알고 있는 사실 x라는 것이 0보다 커 y라는 것이 0보다 커 x 더하기 y가 얼마다? 4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얘는 우리 이렇게만 보셔도 됩니다. 선생님 여기 이거 없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제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자리예요. 왠지 알아? 잘 보세요. 내가 지금 풀어가는 것은 어차피 뭐야? 여기 있는 거 0보다 크다, 여기 있는 거 0보다 크다. 왜? 여기 있는 것은 이 3에 대한 거듭제곱이니까 0보다 당연히 커. 얘도 3에 대한 거듭제곱이니까 0보다 당연히 커. 맞아? 그럼 0보다 당연히 큰 거 두 개를 가지고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얘 두 개를 뭐 이용한다? 산술기하 이용한다. 근데 굳이 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필요해? 필요 없죠. 그렇죠? 사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뭐 제한되는 것조차도 없습니다. 당연히 산술기하 평균을 쓸 때는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 확인하시는 게 맞아요. 언제 등호가 성립하죠?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것이 같을 때. 맞죠? 그렇게 확인하시는 게 맞는데 제한 조건에서 중간에 걸려 넘어지는 것도 없어. 그것조차 없기 때문에 아예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쵸? 해볼게요. 그럼 여기랑 여기랑을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쓰시는 순간 딴딴 3에 대한 몇 제곱? 그렇죠. 이렇게 되시는 거고 x 더하기 y가 얼마야? 4인 거고 여기가 3에 대한 4제곱인 거고
그럼 여기까지 9인 건데 9이 18 됩니다. 정답 18인 거고요. 잠깐 스톱. 우리가 확인할 건 그거죠. 과연 등호가 성립할 때 가능한가?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얘랑 얘랑 같을 때거든.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는 3에 대한 x제곱과 3에 대한 y제곱이 같다? 아, x랑 y랑 같구나. 이렇게 되도록 하는 이것만 알고 있어도 x는 2, y는 2. 그걸 말하는 거죠. 그 순간입니다. 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걸려 넘어지는 게 없어요. 괜춘? 자, 다음 갑니다. 2번 갈게요. 자, y는 2라고 써주고요. 2에 대한 x 플러스 1제곱 순서를 바뀌어 썼네요. 자, 2에 대한 1-x제곱 얘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라. 여기는 얘도 0보다는 크다, 얘도 0보다는 크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얘 두 개를 가지고 산술기하학평균을 써도 상관이 없다 라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2배의 루트 2개를 곱해주시면 2에 대한 제곱 계산하면 얘 2, 얘는 2, 4 최소값이 4입니다. 자, 얘들아 고생했고요. 이따가 봅시다. 좀 쉬세요부터 얘기를 좀 해줄게요. 아까 전에 배웠던 게 어디까지 배웠었냐면요. 이 지수함수라고 하는 꼴이 y는 a의 x제곱 꼴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뉘어진다 라고 했었니? 라고 했다면 a가 얼마를 기준으로? 0보다는 큰 건 당연한 거고 a가 누구를 기준으로? 그렇죠. 1을 기준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1보다 클 때와 두 번째 아까 전에는 예를 들어서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것에 조금 더 일반화된 식으로서 계산해 봅시다. 식이 y는 한 다음에 a에 대한 x제곱 형태인데요. 자, 이 형태가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얼마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0,1은 찍고 이렇게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을 대입하는 순간 a가 되시겠고 2를 대입하는 순간 a 제곱 되시겠고 3 대입하는 순간 a 세제곱 되시는데 이것은 1보다 큰 값이니까 점점 숫자가 커진다 이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럼 찍었을 때 이것을 이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가주신다 이 얘기야. 그리고 자, 이 왼쪽이죠. 이 왼쪽에서는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2 되겠고 마이너스 2라면 2 되겠는데 마일 대입하시면 얘는 이것 a 분의 1 그리고 마일 대입하시면 a 제곱 분의 1 얘 역시 점점점 숫자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맞습니다. 점점 숫자가 작아지는 데 있어서 얘가 아무리 다가가도 0으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0으로 다가가기만 하지 얘가 0에 닿지는 못한다 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점근선 필요했던 건데요. 이 점근선 점차적으로 근접하는 선이 닿지는 않지만 이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의 방정식 x축인데요. 이것의 방정식 무엇이죠? y는 0. y는 0.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함수도 y는 a에 대한 x제곱이 만약 0과 1 사이다 라고 한다면 자, 이것은 1 대입했을 때 a로 찍히는 게 맞는데 당연히 0 대입했을 때 얼마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0,1을 지나면서 1 대입했을 때 a가 찍히는데 그게 0과 1 사이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a제곱은 점점 a 세제곱, a 4제곱 이런 식으로 가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점근선이냐면 이 선 x축 y는 0이 점근선이고요. 괜찮으시죠? 이거 말고는 특별하게 배웠던 게 없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건 이거 하나야. 자, 무엇이냐면 잘 들으세요. a가 1보다 크다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 얘기였고 a가 0과 1 사이라면 x값이 증가한다면 y값은 감소한다. 이것만 알아두시고 이 치역들 다시 말해 이 함수값들은 항상 0보다 크다. 뭐에 대한 거듭제곱 형태는 0보다 크다. 얘도 뭐에 대한 거듭제곱 형태는 0보다는 크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자, 어디로 먼저 가시냐면 61페이지 먼저 가세요.
자, 얘들아 61페이지 봐주세요. 자, 61페이지에 지수 방정식, 부등식이 있는데 너희 잘 들어보세요. 고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쭉 나와 있어. 그러면서 이것의 해를 구해달래. x의 값 구해달래.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죠? 인수분해하려고 하는데 얘가 3차식이야. 얘 뭐 하죠? 조리제법 이용해서 인수정리 이용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맞죠? 그냥 얘는 뭐 스텝 바이 스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이렇게 하시고 그게 안 되면 두 번째는 이렇게 하시고 그게 안 되면 세 번째는 이렇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를 딱 바라보는 순간 그냥 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넘어가는 거잖아. 똑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수 방부등식에서 이거를 뭐 1단계, 2단계 그리고 뭐 미칠 미지수가 있는 경우 요거 반복될 때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를 읽을 필요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만 좀 적어 놓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지금 2번에다가 미체 미지수가 있는 경우 있죠? 2번에 써 있죠? 네, 61페이지에 보시면 2번에 미체 미지수가 있는 경우라고 써져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럼 2번에다가 이 부분 그대로 지워주세요. 이 내용을 미체 미지수가 있는 경우 지워주시고 왜 지워주냐면 빨간 펜으로 찍찍 그어주면 돼. 왜 지워주냐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포괄적이란 얘기는 나중에 고3 돼서도 미적분 가서도 써먹을 수 있을 내용으로. 무슨 말이야? 밑과 지수에 미지수 있을 때라고 적어 놓으세요. 밑과 지수에 미지수 있을 때. 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밑과 지수에 미지수가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자, 이때는요. 양변에 로그를 씌운다 라고 알아두세요. 이게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이고요. 이렇게 알아두시는 것이 오히려 속 편할 겁니다. 선생님 여기 지수다문인데 이거 로그 사용해서 써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전혀 감점 요인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가 지금 내신 시험 볼 거고 나중에 수능 볼 건데 어차피 지수 로그는 한 번에 시험 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혀 감점 요인 없고요. 여기서 감점할 것도 없어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시는데 자, 그리고 잠깐 61페이지에 보시면 A의 X제곱꼴이 반복되는 경우라고 회색깔 박스로 4번 돼 있죠. 근데 그냥 반복된다. 걔가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거 뭐에서 가죠? 치환해서 가죠. 그거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볼 건데 봐봐.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136번. 오히려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쉽습니다. 자, 9에 대한 x제곱이 1번 9에 대한 x제곱이 3에 대한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도록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돼야 돼? 라고 하면은 9는 3에 대한 제곱이니까 3에 대한 2x제곱이 얘랑 같다. 결국 지수끼리 같다. 결국 얘랑 같으니까 x제곱은 넘겨주면 4x, x는 0 or 4 정답. 새로운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너희가 받아들이시듯이 그냥 하듯이 하면 돼. 이거 상식
상식선에서 끝나는 거죠. x는 0 or x는 4. 자, 2번 갑니다. 2분의 3이라고 하는 것에 x제곱에 더하기 3인 거고 얘가 3분의 2라고 하는 것에 5x 더하기 1인 건데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상식선에서 끝나시면 2분의 3과 3분의 2가 있습니다. 얘 밑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죠? 뒤집을 수 있는데 역수취한다는 얘기는 지수에다 뭘 붙인다? 마이너스 붙인다. 그래서 3분의 2 이것은 2분의 3의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제곱이 됩니다. 그럼 x제곱에다가 더하기 3이 마이너스 5x에 마이너스 1이 돼서 넘겨주면 x제곱에 더하기 5x 더하기 4는 0이 되시고요. x는 마일 5월 마사. 정말 아무것도 없죠. 여기가 지금 뭐 딱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 딱 지수는 진짜 딱 이 지수 방부등식은 여기 끝입니다. 그럼 138번 볼 건데요. 자, 138번에다가 별표 쳐놓으시고 혹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표시를 해두세요. 이 문제입니다. 138번이 어떠한 형태죠? 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써놨던 형태지. 어떠한 형태야?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고 밑에도 미지수가 있습니다. 자, 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보시면 x에 대해서 x 플러스 3제곱의 얘가 x에 대해서 13 마이너스 x가 되시고 x가 0보다 크다. 자, 우선 이 문제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문제는 이 조건 자체가 안 나올 수가 그냥 없어요. 이 조건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왜냐면 자, 이 조건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밑이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이 모른다는 얘기잖아. 밑이 0보다 커야지만 우리가 지수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었어? 실수까지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조건은 꼭 붙게 돼요. 맞아? 그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양변에 그냥 로그를 씌울 거야. 왜 로그 씌운다고 했죠? 밑과 지수의 미지수 있을 때 이때 양변에 로그를 씌운 다음 자, 그럼 양변에 로그를 씌우시는 순간 여기와 여기가 식이 이렇게 되시죠? 얘는 진수의 거듭제곱으로서 앞으로 뭐하죠? 끌어나오죠. 즉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거 써주시고 로그 얼마? x 써주시고 얘는 13 마이너스 x 써주시고 얘에다가 얼마? 로그 x가 됩니다. 지금 양변에 로그 씌운 다음에 앞으로 끌어나온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자, 이것에서의 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뭐, or 뭐가 뭐야? 라고 하면 너 이런 거 해본 적 있지? A, B는 AC야. 이 방정식의 근 뭐야? A는 얼마거나? 0이거나 B는 무엇이다? C다. 이 얘기야. 괜찮으시죠? 그럼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야. 로그 X가 얼마거나? 0이거나 여기는 얘랑 같다야. 즉 x 더하기 3이 13 마이너스 x니까 넘겨주시면 2x 넘겨주시면 10. x는 얼마? 5. 로그 x가 0 되는 그 x가 얼마야? 1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1 or x는 5. 자, 2번 갑니다. 2번 뭐라고 돼 있어? 라고 했을 때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것에
x제곱은 5에 대한 x제곱. x가 마3보다 크다. 여기도 역시 이것은 왜 있어? 라고 했을 때 밑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을 그냥 체크한 거고요.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여기 있는 이 지수도 실수까지 확장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똑같이 양변에 로그를 씌우는 순간 x라는 거 로그한 다음에 x 더하기 3은 x라는 거 로그한 다음에 얼마? 5 이렇게 되는 거라서 따라서 x가 얼마? 5월? 0 맞아요. 2도 괜찮고요. 얘랑 얘랑 같다. 2, 5월 0. 근데 2와 0 둘 다 여기 있는 이 범위에 만족하니까 정답은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괜찮으시죠? 아시겠죠? 정리하시고 자, 이거를 보려고 봤더니 얘를 보시면 얘는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죠? 그렇죠? 이제 같은 부분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라고 하자? 치환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도 치환 얘기하면서 언급을 했지만 치환할 때는 뭘 조심해라 라고 한다면 그 변화되는 범위를 조심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t값의 범위는 x값의 범위가 안 나왔더라도 t값의 범위는 뭐보다 크다? 0보다는 크다. 뭐에 대한 거듭제곱이잖아. 체크하시고 이것의 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것은 t제곱의 마이너스 몇 t? 4t 마이너스 8이 0이다 라고 되겠고요. 미안 32 얘가 0 되겠고요. 그럼 4, 8에 32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그럼 t값은 마 4, 5, 8이 됩니다. 그럼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t값은 8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x는 3. 그러니까 뭐 지금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뭐 새로운 내용을 배워가지고 어렵다 뭐 그렇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내용 자체를 배우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하는 거 지금까지 방정식 풀 때 했던 거 자꾸 반복되는 꼴이 보인다. 치환 통해서 가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뭐 양수 조건이 있으면은 걔를 가지고 근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건데 그런 게 142번에다가 좀 더 심하단 내용이 되겠죠. 한번 가봅시다. 그런 게 아니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반복되는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하자? t라고 하자. 맞습니다. 3에 대한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는 순간 t는 0보다 어떻다? 크다 체크하시고 앞에 거는 t, 그 다음 건 t분의 1 했더니 얼마다? 2가 된다. 자, 이것을 풀고 싶어요. 그래서 다항 방정식 만들어낼 겁니다. 양변에 t를 곱하시면 t제곱 더하기 1은 2t 넘겨주면 t는 얼마? 1. 가능하죠. t는 1이기 때문에 결국 3에 대한 x제곱이 1이구나. x는 0. 정답입니다. 자, 갑니다. 9에 대한 x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3에 대한 x제곱 플러스 9는 0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궁금한 건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떤 생각이냐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반복되는 부분이 어떻죠? 보입니다. 맞죠? 그럼 뭐를 치환할까? 3의 제곱을 t로 치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다가 알파 대입하면은 성립한다. 여기다가 베타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렇게 두 개의 근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식 자체가 t에 대한 몇 제곱? 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9는 0 돼서 얘가 인수분해는 되는 꼴은 아니에요. 인수분해는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것의 근이 즉 알파를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그 값을 여기다가 성립한다. 즉 3에 대한 알파 제곱과 3에 대한 베타 제곱이 무엇이다? 근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가 근이래요. 그런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궁금해. 어떻게 해줘야 돼? 두 근의 곱이 나오셔야겠죠. 두 근의 곱이 여기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 9가 두 근의 곱이 된다. 가능?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다? 2가 된다. 정답입니다. 자, 144번 갑니다. 한 마리의 박테리아는 X시간 후에 A의 X제곱마리로 증식된다고 한다. 자, 처음에 2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3시간 후에 2,500마리가 되었을 때 2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12,500마리가 되는 것은 처음으로부터 몇 시간 후인지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자, 생각해 봅시다. 한 마리가 있어. 걔는 X시간이 지났어. 한 마리 기준으로 X시간이 지났어. A의 몇 제곱? X제곱 마리가 된다. 이 얘긴데요. 자, 그럼 문제에서 나와 있는 대로 좀 써봅시다. 처음에 몇 마리? 20마리, 20마리 맞습니다. 20마리를 기준으로 야 20마리니까 결국 X시간이 지났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20을 뭐 하셔야겠죠? 20마리라면 20을 이거는 한 마리가 X시간 후에야 20마리는 X시간 후면 여기에 20을 뭐 한다? 곱한다죠. 맞죠? 한 마리당 A의 X제곱마리, 한 마리당 A의 X제곱마리. 그러면 이 총 마리수는 20 곱하기 A의 X제곱마리. 그러니까 20 곱하기 A의 X제곱마리가 내가 지금 궁금한 뭐야? 3시간 후엔 2,500마리가 되었다. 아, 여기다가 3 집어넣으시면 2,500이 된다. 라는 이 방정식과 자, 2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12,500마리가 된다. 자, 그럼 2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언제, 뭔지 몰라요. 그런데 12,500마리가 된대요. 이렇게 해서 식 두 개를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위에 있는 것과 아래 있는 것을 바라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식 몇 개죠? 두 개, 문자도 몇 개? 두 개입니다. 식 두 개, 문자 두 개. 그냥 연립하시면 X값 나온다야. 여기가 궁금한 건 X값. 맞죠? 연립할 겁니다. 그냥 연립의 의미야. 지워지면 125. 따라서 A는 얼마? 5. 그럼 5를 집어넣으니까 20 지워지면 625가 되겠고 5에 대한 X제곱이 625가 되고 싶어. X는 얼마죠? 4. 정답. 4시간입니다. 자, 보세요. 1번부터 갑니다. 자, X에 대한 몇 제곱? 세제곱. 이것이 Y에 대한 몇 제곱? 4제곱. 이것이 Z에 대한 몇 제곱? 5제곱. 이것일 때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문제 알고 있는 사실은 1이 아닌 세 양수 x, y, z에 대해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가 1이 아닌 세 양수이니까 얘가 1이 각각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럼 얘를 가지고 만약 뭐라고 준다면? k라고 준다면 k 자체가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맞니? 이 거듭제곱도 1이 아닌 수를 가지고 거듭제곱했더니 얘가 1도 안 돼야 돼요. 즉 K가 1이 아니다는 것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시면 너희가 뭘 할 수 있어? X를 뭘 할 수 있어? K의 몇 분의 몇 제곱? 3분의 1 제곱.
y는 k의 4분의 1제곱 z는 k의 5분의 1제곱 5분의 1제곱. 그럼 자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집어 넣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럼 a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요. 로그 k의 3분의 1제곱 k의 4분의 1제곱. 즉 계산하면 얼마야? 네, 정답이고요. 자, B 갑니다. 로그 y라고 하는 것은 k의 4분의 1제곱, k의 5분의 1제곱. 계산하면 5분의 4. C는 로그 k의 5분의 1제곱. 그 다음 k의 3분의 1제곱. 계산하면 자, 이 중에서 제일 큰 것은 C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B, 그 다음 A. 가능. 다음 페이지. 성용아. 자, 2번 갑니다. 자, 2번 잘 푸셨네요. 가인이가 잘 푸셨네요. 자, 문제 뭐라고 돼 있어? 모든 로그 b분의 a 값에 뭐라고 했어? 합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가족권은 뭐라고 나와 있니? a, b 곱한 것이 얼마다? 100 100이다. 자, 뿐만 아니라 나조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둘의 소수 부분이 같다 자, 둘의 소수 부분이 같다는 두 개를 뭐 해주면 뭐가 된다? 빼주면 정수 맞아, 빼주면 정수가 된다. 그거는 그냥 완전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가능? 네. 그래서 나오는 식은 빼주세요. 로그 A 빼기 로그 B. 즉 로그 B분의 A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정수다라는 얘기인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로그 B가 더 커, 로그 A가 더 커? 로그 A 로그 A가 더 큽니다. 그래서 로그 A에서 로그 B를 빼겠습니다. 이것이 정수다라고 한번 둘 거고요. 사실 정수 그래요. 얘가 그냥 정수가 아니라 무슨 정수? 의미 아닌 정수까지 가능하겠죠. 가능? 네. 자, 다조건은 마일보다는 어떻고? 크고 어떤 게? 로그 B, 로그 A A 이것이 5가 되시는데 자, 우선은 생각합시다. 여기서 여기를 그대로 K라고 두겠습니다. 여기를 K라고 두시는 순간 괜춘? 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건 뭐야? 로그 A B가 2다라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식은 그리고 이 식은 위에 거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B가 얼마다? 2다라는 것을 말하고 아래에 있는 것은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B가 얼마다? K K라고 하는 K는 정수. 그것도 의미 아닌 정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썼을 때 우리 너희는 뭐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문자를 그렇죠 좀 줄여서 쓰고 싶습니다. 문자를 적게 쓰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럼 문자를 적게 쓰고 싶다. 로그 A는 이라고 쓰는 순간 넘겨주면 얼마야? K 더하기 로그 B. 얘도 2 마이너스 로그 B. 그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돼야겠어? 같아야 되겠지. 연립하는 것 뿐이에요. 영어를. 그럼 얼마가 돼? 2 마이너스 로그 B가 얼마다? K 플러스 로그 B랑 같다. 맞니? 넘겨주면 뭐가 되고? 2 로그 B가 되고 넘겨주면 뭐가 되고? 2 마이너스 K가 되고 그럼 로그 B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나오고? 2분의 2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오고 그럼 너희가 생각하셔야죠. 뭘 생각하셔야 돼? 여기까지 됐으면 로그 A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를 가지고 그대로 어디다 여기다 대입하시든 여기다 대입하시면 곧 넘겨주면 로그 B 더하기 K가 로그 A잖아. 그럼 로그 A는 얼마야? 2분의 2 플러스 K 이렇게 되시는 거죠. 네. 얘가 딱 차이가 K라는 얘기니까 얘는 이것보다는 K가 더 크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여기 대입했을 때 K는 무슨 수? 음이 아닌 정수만 찾아주시면 돼.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집어넣으시면 마일, 집어넣으시면 2분의 2-K, 집어넣으시면 2분의 2 더하기 K, 집어넣으시면 얼마? 5가 되시는 거고요. 여기다가 2를 곱하겠습니다. 2 곱하시면 얼마? 마이 2-K, 2 곱하시면 2 더하기 K, 그런데 2 곱하시면 10. 자, 여기서 2를 이번엔 빼줄게요. 그럼 마4 얼마? 마-K, 그 다음 K, 그 다음 8 됩니다. 자, 이렇게 되도록 하는 음이 아닌 무슨 수? 정수가 돼야 돼. 아, 그러면 K가 될 수 있는 것은 우선 0 되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안 돼요. 얘하고 얘하고 같아집니다. 안 돼요. 그래서 K가 0 안 되고요. K가 1이면 돼요. 가능하고요. 2이면 돼요. 가능하고요. 3이면 돼요. 가능하고요. 4 안 돼요. 안 돼요. 4는 왜 안 되죠? 얘가 여기까지 가능. 생각을 해주시면 이것 때문에 결국 K라고 하는 것은 1, 2, 3, 4까지 아니죠. 1, 2, 3까지만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K는 1을 대입해서 내가 궁금한 게 뭐야? 이것의 값인데 얘잖아. 1, 2, 3. 정답은 6. 아셨나요? 정리하시고 3번이 많이 어려운데 3번은 너희가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문제예요. 저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자, 3번 가도 되나요? 갈게요. 3번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3번은 아마 이거 답지를 만약에 보더라도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들으세요. 보세요. 자,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와 이것이 무슨 수라고 그랬어? 같은 자연수이고 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같은 자연수란 얘기는 얘하고 얘하고는 같은 자연수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할 건데, 같은 자연수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면, 만약 K라고 한다면 얘는 이것이 K가 자연수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식을 변형하기 전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 여기는 로그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할 수가 있으셔야겠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로그가 정의될 조건, 즉 미진수 조건 만족시켜야 되겠고요. 그러려면 na-a제곱은 0보다 높다? 크다. 마찬가지로 nb-b제곱은 0보다 크다.
아마 좀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좀 당황할 만한 게 미지수가 여기 A, B, A, N, B, N 뭐 이런 식이니까 조금 당황할 만한데요. 자, 조금만 더 가보세요. 그럼 자,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 항상 뭐야? 여기 있는 이 진수 부분은 얘를 가지고 뭐 하자? 돌려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진수 부분은 여기를 가지고 돌려놔 하시는 거. 그럼 자, 두 가지씩이 나옵니다. na-a 제곱은 2에 대한 k 제곱, 또 nb-b 제곱은 2에 대한 k 제곱. 우리 이런 형태 본 적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씩을 만족하는 a와 b다 라고 하면 이 a 자리, b 자리 거기 대신에 뭘 집어넣을 수 있어? 변수 x를 집어넣어서 그러한 2차 방정식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가능?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야? 원래는 na-a 제곱이 얼마다? 2에 대한 k 제곱이다. nb-b 제곱이 얼마다? 2에 대한 k 제곱이다. 이를 만족시킨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 있는 a와 b 자리가 공통으로 그냥 똑같이 똑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nx-x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2의 k 제곱인 x가 곧 이것은 이 방정식의 뭐라고 부르죠? x를 그렇죠.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죠. 그럼 그것에 대한 해가 근이 얼마다? a와 b다를 말합니다. 가능하시죠? 해석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자,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이 식은 넘겨주시고 이거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입니다. 자, 넘겨주시면 x제곱이라고 하는 것에 마이너스 nx 더하기 2에 대한 k제곱이 얼마 되는? 0 되는. 맞아? 이거는 뭐 같은 식이고요. 그럼 자, 너희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얘와 이거는 누가 만나는 거야? 무슨 축? x축이 만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얘는 가운데 대칭축이 얼마야? 2분의 n인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문제 뭐라고 돼 있어? 0보다는 크고 b-a라고 하는 것 이것이 2분의 n보다는 작거나 같도록이야. 자, 이 b와 a는 누구라고? 어떤 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이야. 그 x축과 만나는 점이 0 된다는 얘기는 뭐야? 그 두 개가 서로 어떻다? 같다란 얘기지. 근데 그 두 개가 서로 같다 안 같다? 안 같다를 말하고, 여기는 2분의 n이란 얘기는 2분의 n을 기준으로 이 거리가 2분의 n일 때,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일 때? 4분의 n일 때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가능 여기 불가능. 그 얘기야. 맞아? 네. 그럼 자, 저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너희가 뭘 해주면 돼? 2차 방정식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설정하시느냐? 잘 보세요. 여기가 4분의 n이라는 얘기는 여기는 얼마겠어? 4분의 3n. 여기는 얼마겠어? 4분의 n. 자, 그럼 a 값의 범위가 얼추 나옵니다. a는 a가 더 작아, b가 더 작아? a가 더 작아. 이건 확실해요. 맞죠? 그럼 a가 더 작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것은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는 어떤 근이라면 그 반대쪽에 있는 근이 b야. 맞지? 이거는 그 두 근의 차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세요. 이거가 만약에 만족 안 시키잖아? 그럼 아예 해가 없다야. 근데 얘는 만족시킬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여기는 A하고 여기는 B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 A라고 하는 것은 어디 사이에 있다고 그랬어? 4분의 N과 2분의 N 사이라고. 맞아? 양수네. 날려버리셔도 되네. 누구를? A 하나를. B 역시 양수네. 날려버리셔도 되네.
하나를. 그럼 위에 있는 식은 얼마가 나오고 n-a가 0보다 크다. 아래에 있는 식은 n-b가 0보다 크다. 즉 a가 n보다 작다, b가 n보다 작다. 어때요? a도 n보다 작나요? b도 n보다 작나요? 네, 둘 다 만족합니다.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체크하시고. 그럼 너희가 체크할 거는 무엇인데 여기 있는 이 것을 만족하도록 하는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렇게 하는 n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데요. 자, 어떻게 하시냐? 자, 보세요. 요렇게 되셔야 돼. 무슨 말이야? 여기 있는 이 보라색 함수가 여기 얼만데? 2분의 n 되실 거고요. 그랬을 때 얘가 얼마가 되는? x축이 만나는 점이 각각 a와 b입니다. 대칭일 거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 여기 끝까지 올라가도 괜찮다고. 언제까지? 얘가 누가 됐을 때? 4분의 n 됐을 때 인 4분의 3n까지. 자, 그러면 나오는 조건은요. 여기 보라색깔 이 함수를 만약 gx라고 한다면 g에다가 2분의 n을 대입하시면 0보다 어떻다? 작다. g에다가 4분의 3n을 대입하시면 0보다 어떻다? 크다인데 같아도 돼, 안 돼? 같아도 되는 거죠. 괜찮죠? 할만하죠? 왜? 아, 한참 남았어. 나와요? 어? 얘기 나와요? 어. 답이 있네요. 어. 아, 뭐, 해줄게. 봐봐. 1부터 100까지 그냥 다 찍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날에 답이 없어 어떡해? 다 넣어보는데 차라리. 선생님 어차피 시험 문제 나오면 다 찍을 것 같은데. 야, 이거 해봐야지 그래도. 야, 이게 기출 문제 중에서도 이건 야, 지수하면은 그냥 나오는 이게 이 로그하고 지수 이게 딱 나오면 이게 딱 나오는 문제라고. 평가원 딱 써 있잖아. 2017 평가원. 이거 꼭 한다니까. 너 나중에 안 할 것 같지? 해요 이거. 지금 잠을 까먹어요. 그러니까 내일 오히려 섞여가지고 더 복잡해져요. 네, 지금 내일 한개 왔어요. 한 개 왔어? 네. 한 개를 극복하는 거야. 원래 그냥 빨리 끝내시요. 알았어요. 빨리 끝낼게요. 빨리 끝냅시다. 자, 알았어요. 알았어. 자, 여기까지. 자, 좀만 기다려. 저 얼마나 남았어요? 정답은 얼마냐면요, 이게. 얼마나 남았어요? 아. 어떻게 알았어? 뭐라고요? 78. 너무 큰거 냈어요. 그거 78이었어. 누구 그냥 어떻게 알았어? 입안에 천재가 있었어. 우와. 풀었어? 아, 진짜. 뭘 했어? 판다? 아, 판다. 아, 놈의 판다, 진짜. 자, 좋아요. 가볼게요. 자, 이거에다가 대입을 할 겁니다. 아, 빨리 하고 끝낼게요. 알았어. 자, 힘들지, 얘들아? 네. 정말. 온갖 새끼들 때문에. 아, 정말. 자, 해서. 자, 집어넣으시면 얼마야? 4분의 n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n제곱에 더하기 얼마? 2의 k제곱이 0보다 어떻다? 작다. 자, 그리고 나서 저기다 4분의 3n을 대입하니까 그럼 도와줘. 16분의 9n제곱 마이너스 4분의 6 4분의 3n제곱 그 다음 얼마가 된다? 0보다? 그렇죠. 자, 보여드릴게요. 다 했어요. 이걸 지우시면 어떡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 내가 답지도 이렇게 뿌려줄게요. 이따가. 답지 한번 봐봐. 아, 괜찮아.
자,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n제곱인 거고 얘가 2에 대한 k제곱인 건데 얘는 얘하고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n. 그렇죠. 마이너스 4분의 n제곱이죠? 네. 넘겨주면 2에 대한 k제곱이 4분의 n 제곱보다 작다. 자, 여기는 얘하고 계산할 건데 얘가 16분의 얼마야? 16분의 12. 12 n제곱이야.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6분의 마이너스 16분의 3. 3 n제곱. 그 다음 플러스 2의 k제곱이 0보다는 크고 나왔다. 네. 나오시고, 자,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할 수 거냐면 여기 n제곱 여기에다가 그대로 뭐 집어넣어 볼 건데요. 뭘 집어넣을 거냐면 얘에다가 얘 n제곱을 냅두시면 넘겨주면 얼마야? 4 곱하기 2에 대한 K. k제곱. 그 다음 얘는 n제곱 넘겨주시면 16분의 3 n제곱인데 넘겨주시면 2에 대한 k제곱이고 인정? 네. 그런데 여기서 3을 뭐 해주시고 나눠주시고 16을 뭐 해주시고 곱해요? 곱해주시고 가능? 네. 그럼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2에 대한 k 플러스 4에다가 얼마로 나눠? 3으로 나눈 거 맞아. 네. 그리고 나서 여기는 뭐야? 2에 대한 k 플러스 2제곱이야. 네. 자, 이렇게 들어가는 자연수 n이 무슨 수여야 돼? 20 안에 있는 20 이하의 자연수여야 해 네. 라는 얘기고, 네. 그럼 2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려면 k 대신에 자연수를 대입해 보는 겁니다. 1 대입하시면 얼마야? 4, 8. 8. 8. 얘 1 대입하시면 얘가 32가 되는 32를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30. 3분의 32. 그러면 n이 될 수 있는 것은 k가 1 대입하시면 여기가 얼마라고? 8. 맞아? 네. 그러면서 여기가 n제곱 되시겠고 여기가 얼마야? 3분의 32. 32가 되시겠고, 그럼 얘가 한 10점 얼마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n은 얼마야? 3 가능하겠죠. 어차피 그런 애들 다 구할 거야. 노가는데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 궁금하지 않아? 어려워요. 저희 이미 답을 아, 그치. 뭐 판단 찍으면 나오기도 하고, 그치? 안 와. 너희가 이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가 풀 시간을 좀 줄까? 그것도 근데 아니고. 그거는 이거 절대 못 풀 것 같아요.